얘들아 이제 교재 봅시다. 41페이지에 87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진아 이제 똑바로 앉고. 얘는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 한거 보니까. 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87번부터 볼게요. 120가구 중에서 닭을 기르는 집은 전체의 60%, 돼지를 기르는 집은 전체의 45%, 닭과 돼지를 모두 기르는 집은 24가구다. 그럼 이거 정확하게 딱딱 떨어뜨리게 할 수 있잖아. 닭이 몇 가구예요? 닭이 이제 120에 60%니까 72가구. 72가구. 닭을 키우는 집이 72가구. 그 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집은 54가구. 그 다음에 모두 기르는 집은 닭 교집합 돼지잖아, 그치? 닭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는 집은 24가구.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닭 또는 돼지를 기른다 그랬으니까 합집합이 뭐냐고 물어본 거잖아, 합집합. 아니 선생님 이거 다 합치면 120가구가 넘어요. 응?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아니 합집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해?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아니 근데 선생님 집이 120가구가 있잖아요. 근데 닭을 키우는 집이 있고 돼지를 키우는 집이 있대요. 두 개 합치면 126가구인데요. 그러니까. 6가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그럼 내가 여기서 오늘 아침밥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들겠지? 네. 오늘 점심밥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몇 명 들겠지? 네. 그럼 그걸 더했을 때 전체 인원수를 못 넘어? 오케이.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뭐 20분의 17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43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43쪽. 다시 이쪽 도전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43쪽에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 100번 문제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다. 야,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정상하고는 진짜야? 진짜예요. 아니 제가 성민이는 그 1층에서 여자친구 만난 거. 제가 진짜 근데 잠깐 만났어요. 맥도날드 갔다 제가 봤어요. 네가 민지에 첨삭해줬다고? 네. 그 정도야? 아니 어제 저보다 못 봤어요. 근데 점사를 해주는데 책을 두 번인데요. 아 진짜. 자 우리 다시 100번 보겠습니다. 100번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이 0.2야. 그러면 참말을 할 확률이 얼마니? 나머지니까 0.8이죠. 0.8.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다가 판정을 해봤을 때 참말을 참이라고 판정할 확률,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모두 0.9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제대로 판정할 확률이 90%, 거꾸로 판정할 확률이 10%. 그치?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때 그때 실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일단 무슨 문제인가요? 일단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죠? 그러면 요거의 상황을 이렇게 써볼까? 자, 뭐가 일어난 거냐면 이 사람이 거짓을 말했는지 참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탐지기의 결과가 뭐가 나온 거예요? 그치?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거짓이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죠?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을 때 그때 진짜로 거짓일 확률. 그죠?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다가는 뭘 써야 되냐면 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확률 분의 분자는 진짜로 거짓말이고 교집합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을 확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의 문제인데 우선 요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일단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할 확률이 얼마예요? 0.2지.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0.2의 확률로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또 거짓말 탐지기가 그걸 듣고 이거 거짓이네 라고 판정을 했어.
그럼 이게 거짓말 탐지기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을 잘 한 거잖아. 정확하게 맞춘 거잖아.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얼마였죠? 90%. 0.9였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확률에다가 곱하기 거짓말 탐지기가 제대로 맞출 확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요 분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분모는? 약속이 다른데 이거? 준영아, 핸드폰 충전해 줄 텐 대신 앞에 앉기로 해놓고 지금 잠깐? 알았어.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모는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서준아, 뭐랑 뭘로 나눌 수 있어? 진짜를 말했는데 거짓이야. 그치? 참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을 수도 있고, 거짓 판정. 거짓을 말했는데.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로 거짓을 말했고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이라고 판정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치? 근데 그 중에 요 뒷부분은 방금 우리가 구한 거야. 그치? 뒷부분은 여기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죠, 이거. 그럼 요 앞부분만 구하면 되겠네, 앞부분. 그치? 자, 그래서 요 뒤에 거는 0.2 곱하기 0.9인 거 알고 있겠고, 요 앞에 거만 구하면 되는데, 요 앞부분은 일단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참을 말했죠. 이 사람이 참을 말했어. 참을 말했어. 참을 말할 확률이 0.8이지. 근데 참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실수로 그걸 거짓으로 판정한 거지. 그럼 이거는 몇 프로의 확률이에요? 그치, 10%의 확률이니까 0.1을 곱해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좀 헷갈리면은 어떻게 풀 수도 있죠, 이런 거? 우리 보통 막 이렇게 사람 숫자 나오는 조건부 확률 문제 다 어떻게 풀어? 그냥 뭐 1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렇게 잡고 풀잖아, 그치? 그런 느낌처럼 이것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100마디 말을 했다. 그럼 100마디 중에 80개는 참이고 20개는 거짓말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80개의 참인 말 중에 거짓말 탐지기가 참이라고 판정한 게 80 곱하기 0.9 해가지고 72개. 그 다음에 8개는 거짓말 탐지기 거짓이라고 판정하고,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는 느낌으로 다 이렇게 뭐 전체를 100개라고 잡고 푸셔도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답은 얼마 나와요? 이 위에가 0.18이고 밑에는 0.26인가? 그쵸? 네, 그러면 26분의 18이니까 13분의 9가 되겠네. 13분의 9.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01번 문제도 볼게요. 101번은 민재가 한번 풀어봅시다. 민재 오늘 몇 점 나왔니? 40.25. 다들 멋있다. 그거 좀... 근데 네가 성민보다 잘 봤다고? 아 진짜. 1점 차이, 1점 차이. 앞자리가 달라. 야 진짜 점수 예상하기 너무 힘들다 진짜. 자, 101번 보겠습니다. 4개의 당첨 제비가 포함된 20개의 제비 중에서 두 사람이 차례대로 제비를 하나씩 뽑아요. 뭐 A라는 사람이 먼저 뽑고, A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고 이 순서로 뽑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민재야, A는 먼저 뽑는 애잖아. A가 그냥 처음에 딱 당첨을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20분의 4, 5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A가 당첨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 하면 끝인데, 자, B가 당첨을 뽑을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A도 당첨, B도 당첨, A는 당첨 X, B만 당첨. 그쵸?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할 때는 앞에서 A가 무엇을 뽑아갔는지를 정하고 풀어야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와 요렇게 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당첨은 어떻게 구해야 돼? 5분의 1 곱하기 19분의 3. 그쵸? 이것도 5분의 1로 하지 말고 그냥 20으로 하자. 20개 중에 당첨 하나 뽑아갔죠? 그 다음은 뭐야 이제? 19개 중에 당첨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꽝 당첨은요?
처음에 꽝 뽑으니까 20분의 16 곱하기 19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약분해도 되겠다 이거. 5분의 1로 맞추고요. 요건 5분의 4로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95분의 3이고 요거는 95분의 16이네. 그쵸? 둘이 합치면 얼마 돼? 95분의 19니까 약분시켰더니 이것도 5분의 1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뽑든 두 번째 뽑든 당첨을 뽑을 확률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계산해봤잖아. 말이 안 되네. 계산했잖아. 네가 친구랑 근데 약간 평균치 아니에요? 확률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친구랑 이 똑같은 조건에서 한 1000번씩 뽑아봐. 너 500번, 친구 500번 뽑을 거야. 혼자 하면 되잖아, 혼자. 실제로도 해보면 똑같습니다. 이거 뽑을 확률이. 자, 그래서 43쪽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44쪽으로 갈게요. 44쪽에 105번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05번. 105번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감귤 농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둘 중에 A 농장에서 생산한 거 3상자, B 농장에서 생산한 거 2상자가 있어요. 근데 5개 상자 중에 임의로 한 상자를 고르고 그 상자에서 감귤을 하나 꺼냈는데 걔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그때 그 감귤이 A 농장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이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치? 해당은 OCL만 하고 조건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OC를 한다고요? 아닌가요? 오호. 자, 이 상자에서 꺼낸 감귤 한 개가 잘못 분류된 감귤일 때 그 감귤이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이거잖아. 그럼 이것도 일단 뭐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써보면은 자,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뭐가 일어난 거야 이미? 이미 잘못 분류된 감귤이 뽑힌 거야, 그치? 잘못 분류된 감귤이 뽑혔는데 근데 걔가 어느 농장에서 생산됐다? A 농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은 이걸 지금 구하는 거잖아. A 농장, 그치? 근데 이거 저렇게 정하는 기준 저렇게 앞뒤로 저렇게 정하는 기준 이게 이미 일어난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뭐뭐가 일어났을 때 하면 그게 뒤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조건부 확률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자, 이미 일어난 게 뒤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재현아 분수로 바꾸면 분모에 뭐가 깔려야 돼? 잘못 분류 그치. P 잘못 분류될 확률 분의 분자는 P A 농장 교집합 잘못 분류. 그러면 이 문제가 다른 문제랑 조금 다른 점은 처음에 상자를 하나 선택하는데 그 상자를 선택할 때부터 이제 확률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자가 5개 있잖아. 5개 중에 3상자는 A 농장이고 2상자는 B 농장이잖아. 그치? 그럼 내가 상자를 하나 선택했을 때 A 농장에서 온 상자가 선택될 확률이 얼마인 거야? 5분의 3인 거야. 그럼 당연히 B 농장 거는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봐봐. 자, A 농장 교집합 잘못 분류. 자, 요 확률이랑 그 다음에 B 농장 교집합 잘못 분류. 자, 요것을 계산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A 농장 거 고르는 거랑 B 농장 거 고르는 확률이 일단 5분의 3과 5분의 2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른 조건부 확률 문제야. 약간 좀 차이가 있는 점이다. 그러면 자 5분의 3 했으면
내가 상자 5개 중에 A 농장에서 온 상자를 골랐어. 그럼 이제 그 A 농장에서 온 상자에서 감귤을 하나 꺼냈는데 그 감귤이 잘못 분류된 감귤이어야 되잖아. 성빈아, A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감귤들은 잘못 분류될 확률이 얼마래요? 2%래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뭘 곱해야 될까? 그치, 100분의 2를 곱해야 돼. 그럼 요 확률이 얼마야? 500분의 6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B 농장 상자를 고른 거예요. B 농장 상자. 그럼 그 상자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걔가 잘못 분류됐을 확률은 얼마래? 3%. 그치? 3%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돼? 100분의 3을 곱해야 돼. 그럼 이것도 뭐야? 500분의 6이지.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부 확률을 쓴다면 분모에다가 분모는 어느 농장이든 상관없잖아. A 농장이든 B 농장이든 아무튼 잘못 분류될 확률이 분모잖아. 그럼 분모에다가는 이 500분의 6이랑 이 500분의 6을 어떻게 해놔야 돼? 분모에서는 더해놔야 돼. 합쳐놔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는 500분의 6이 두 개가 더해진 게 분모고요. 분자에서는 이제 뭐만? A 농장에서 온 거가 잘못 분류됐을 확률만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500분의 6을 한 개만 올리면 되는 거야. 그죠? 맞죠? 요 위에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뭐 결과적으로 확률은 얼마일까요? 똑같은 거 두 개 분의 한 개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07번은 이제 어진이를 위한 문제다. 넌 진짜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 이 107번 못 맞추면 앞으로 이제 야구에 이응자도 꺼내지 마 너. 자, 107번 답이 뭐야 어진아? 어렵네요. 이걸 대답 못하면 이거 야구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아니 이거는 선생님 야구랑 좀 완전 야구지 이거 완전 야구.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응. 32타석에 32타수 몇 안타야 지금? 그거 모르죠. 너 야구 왜 보냐? 야구 어떻게 보냐? 타율이 0.25가 뭐야? 타율이 0.25. 그러니까 응. 타석이 이하 높은이요. 그러니까 2할 오픈이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칠 확률. 그걸 어떻게 왜 그 선수의 타율이 2할 오픈이 된 이유가 뭐겠어? 타수분이 안 텐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선수가 보여준 결과를 가지고 그 선수의 타율이 2할 오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안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몇 개야? 32분의 그러니까 32분의 몇 해가지고 0.25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그래 0.25가 분수로 4분의 1이야. 네. 그러면 32분의 몇을 해야 4분의 1이 4분의 되겠니? 1이라고. 0.25가 4분의 1이에요. 8이죠 8. 8.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까지 결과가 32타수 8안타야. 네. 근데 이 선수가 앞으로 네. 48번 더 나온대. 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타율이 0.3이 되면 좋겠대.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은요. 48타수를 더 나와서 이제 타율이 0.4이 되려면 48분의 잠깐만요. 저걸 더해야 돼. 32랑 48을. 그지. 총 다 해서 타율이 0.3이 돼야 돼. 80분의 연인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전혀? 자 그러면은 정답 16개 넣죠. 그렇지. 16개입니다. 16개. 그지? 알고 봐라. 야구가 통계 스포츠 아니야? 알죠 선생님. 아 근데 이건 다르죠. 통계를 보는데 이하 오픈이 뭔지도 모르고 보는. 타율 그냥 타수분의 안타.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 야구를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32타수라고 하는 건 32번 도전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32번 도전을 했어. 32번 도전해가지고 타율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률이에요. 성공률. 그 도전에서 성공한 확률. 그러면 어떤 선수가 지금까지 타율이 0.25입니다 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 선수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0.25면 4분의 1이니까 지금까지는 보여준 모습이 성공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32번 도전했는데 몇 번 성공했단 얘기예요? 8번 성공했단 얘기야. 그래야 4분의 1이 되지, 그치?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32번의 도전 중에서 8번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8번 성공을 한 상태. 그래서 지금까지의 타율이 0.25가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에 48번을 더 도전을 한대. 그럼 얘하나 총 도전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총 80번 도전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총 80번 도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성공률이 0.3이 나오게 하고 싶대. 그럼 80번 중에 0.3이면 몇 번이죠? 24번이지. 그러니까 80번 도전 중에서 24번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끝났잖아. 몇 번만 더 성공하면 돼요? 16번만 더 성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그 타율이 성공률이 0.3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6개의 안타를 더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를 친다는 게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났어요. 어떤 게? 80 0.3 80에 0.3 80 곱하기 10분의 3. 지금 타율이 0.25는 잘하는가요? 자 넘어갑니다. 109번으로 가서 이거 조금 어려워 얘들아. 109번 109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일단 그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깔아야 될까? 109번 이제 카드 도시 2장을 뽑기 때문에 25분의 1입니다. 근데 맨 끝에 뭐라 그랬냐면 단 그러면 20입니다.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20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첫 번째 뽑은 카드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카드를 B라고 하면은 두 변의 길이가 A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때 그 이등변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A가 1인데 B가 3 나오면은 우리한테 세 변이 1, 1, 3인 거잖아. 1, 1, 3짜리 직각삼각형 삼각형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들죠? 1, 1, 3짜리. 그치? 3짜리 3이라는 변이 요만큼인데 1이라는 변은 요만하잖아. 요거 가지고 어떻게 삼각형 만들어? 그치? 못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경우들을 다 고려를 해서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만 분자에 올려야 돼요. 그치? 분모는 20이고요. 분모는 2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분자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만 한번 세워봐. 참고로 앞에 수업할 때 이거 한 명도 못 맞췄어요. 둔각 삼각형이 되는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 시간 줄게요. 내가 왜 맞췄어? 생각보다 어려워요 찾는 게. 이지야. 처음에 뽑은 카드를 A라고 했지. 근데 두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은 카드는 두 번 쓰는 거야. 첫 번째 뽑은 카드가 2다. 그러면 2 하고 그 다음 뽑은 카드를 한 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변을 만드는 거예요. 안돼. 엄마가 진짜 너 왜 이렇게 비굴해졌어? 너무 피곤해. 남자가 화장실 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 한 번만 제발 막 이렇게 그럼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 갔다 와.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문제 풀고 가야죠. 못 풀러 나는. 알면은. 우리 준영이는 기복이 좀 있어, 그지?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좀 차근차근 잘 찾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가볼 거냐면 B 값이 이제 B가 한 번이잖아. B가 한 번, A가 두 번이잖아. 그럼 이제 B 값을 고정을 해놓고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B가 1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B가 밑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장 짧은 변이 될 수밖에 없잖아. B가 1이면 A가 뭐 2든 3이든 4든 무조건 1보다는 길잖아. 그럼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길쭉한 모양의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인데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여기 있는 요 각이 둔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각은 서로 크기가 똑같은데 이게 둔각이 되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삼각형 안에 둔각이 두 개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얘가 둔각이 되게 해야 되거든. 그럼 얘가 둔각이 된다는 건 삼각형이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각이 90도를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에가 1이면 불가능합니다. 그치? 밑에가 1이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B가 2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2일 때. B가 2일 때도 자,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세 개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B가 2면 여기가 2죠. 그러면 요거보다 더 긴 것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3이라든지 4라든지 5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길쭉한 게 만들어지니까 둔각이 안 나와. 그치? 자, 그럼 요거 가운데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2라는 정삼각형을 그려본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정삼각형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냥 기준 삼아서 하나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 정삼각형보다 일단 납작해야 되잖아. 정삼각형보다 납작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2일 때 여기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2보다 짧은 거니까 1밖에 없는데 아까 성빈이한테 말한 것처럼 2, 1이면 삼각형 자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커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결론 B가 2일 때도 둔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2, 1, 1이요? 네.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2, 1, 1이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냐? 야, 너한테 만약에 얘가 길이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야. 네. 이렇게 세 개 주고 삼각형 만들어 보라 그러면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가능해요. 어떻게 만들어? 이게 다 해야지 삼각형이 되지. 아 맞네. 직각삼각형은 1대 1대 루트이지. 어? 아 맞네. 그치? 자, 그래서 B가 2일 때는 안 만들어져요. 그럼 B가 3일 때로 가볼게요. B가 3이면요. B가 3이면 자, 밑변이 다 3이라고 생각해봐. 3이라고 생각하면 자, 정삼각형이 될 때가 3, 3, 3이고 그럼 얘는 지금 3보다 큰 거니까 뭐 4나 5가 들어가면 요런 모양이 되겠지. 근데 요거는 둔각 아니니까 우리는 요 모양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자, 3보다 짧은 값들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일단 근데 311은 택도 없죠. 311은 아예 삼각형 자체 안 만들어지니까. 왜요? 아까 말했잖아. 아니 이게 3이고 이게 1이고 이게 1인데 이걸 삼각형 어떻게 만드냐고 이걸로. 안 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은 이제 3하고 2가 이제 삼각형이 돼요.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일단 얘보다 더 납작하잖아. 그치? 납작하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둔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진짜 둔각삼각형인지 확인해 보려면 뭘 써봐야 돼? 피타고라스 써봐야 돼. 그치? 피타고라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 둔각이죠. 같으면 직각이고, 그죠? 작으면 예각이고, 그죠? 자, 그래서 가장 긴 변의 제곱 3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2제곱, 2제곱보다 크잖아, 그지? 계산해보니까 얘는 9고 8이니까 크잖아. 그럼 드디어 하나 찾은 거야, 둔각삼각형을. 그지?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의 둔각삼각형입니다. 근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빗변의 길이가 빗변이라는 말은 직각삼각형에만 쓰는 거고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은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근데 아까 311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변이 더 길잖아. 그럼 안 만들어진다고. 그치? 자, 그래서 B가 3일 때 확인했고요. 이제 B가 4일 때 가볼게요. 자, B가 4일 때면 밑변에다 이제 4를 깔고 생각해보면 자, 일단 4보다 더 큰 거, 5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정삼각형보다 더 넓적한, 더 납작한 애들을 생각해보면 4보다 작은 값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1번 433 가능할까? 433? 일단 삼각형은 만들어지죠. 그죠? 삼각형은 만들어지고 정삼각형보다 납작하니까
둔각삼각형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피타고라스식으로 확인해보면 어때? 4의 제곱이 3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과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커요. 그쵸? 이쪽이 더 커. 그럼 얘는 둔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예각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요 각도가 60도보다는 큰데 90도보다는 작은 거예요. 요 각도가. 그치? 그래서 433은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보다 더 짧은 422는 될까요?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져. 그쵸?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도 둔각삼각형은 없네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로 시작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 5로 시작하는 걸로 가면은 5로 시작하는 것 중에도 자, 5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하나도 없겠죠. 그쵸? 가장 긴 게 5니까. 그래서 5보다 더 납작한 모양 544부터 확인해 봅시다. 544. 이것도 피타고라스 확인해 보면 25, 5의 제곱이 4제곱 플러스 4제곱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둔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544는 탈락이야. 그럼 533은 어때? 533. 533. 자, 이것도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삼각형 만들어지고 피타고라스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누가 커? 5제곱이 크지? 아, 그럼 뭐야? 둔각 되는 거야. 그치? 둔각 삼각형. 맞죠? 522부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패스. 그래서 유일하게 둔각 삼각형은 요거랑 요거 딱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0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확률은 10분의 1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봐야 편하네요. 네, 그림을 그려봐야죠. 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10번 보겠습니다. 110번 110번 문제는 그거는 110개가 멍청하다는 걸 자, 110번 문제는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그랬죠. 자, A가 지금 이렇게 생긴 집합인데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 부분집합이 총 몇 개 있죠? 얘 부분집합? 원소 3개짜리면 원래 2의 3제곱해서 8개의 부분집합이 있죠. 근데 그 8개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도 다 포함된 거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그랬으니까 몇 개를 생각할 수 있어? 7개. 그지? 성빈아, 얘 부분집합 7개. 다 쓸 수 있겠니? 원소 하나짜리가 몇 개? 3개. 원소 2개짜리가 몇 개? 3개. A, B, B, C, C, A. 그리고 원소 3개짜리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개. 그쵸? 총 7개의 지금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들 중에서 여기 있는 요 7개의 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한대. 하영아, 7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한다. 그럼 분모 나왔네. 분모가 뭐죠? 7C2입니다. 그죠? 7개 중에 2개를 택하니까 7C2예요. 그러면 그 7C2가지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선택된 그 두 집합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 집합이 된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이거랑 이거를 뽑으면 얘가 얘 포함이 되나? 안 되죠. 반대로도 포함이 안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A랑 이걸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뽑으면 얘가 요거 안에 쏙 들어가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 두 집합이 선택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몇 개 안 됩니다. 금방 세워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처음에 얘를 골랐어. 그럼 얘랑 포함 관계가 있는 게 몇 개예요? 요렇게 돼도 되고요. 요렇게 돼도, 이건 안 되네. 요렇게 돼도 되고요. 또 요렇게 돼도 되죠. 그지? 마찬가지로 또 B가 골라졌으면 얘도 몇 개 있을까? 얘도 그죠? 요렇게 돼도 되고요. 요렇게 돼도 되고요. 요렇게 돼도 되고요. C가 골라졌을 때도 어때요? 3개죠?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되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벌써 몇 개 찾았어?
9쌍 찾았습니다. 9쌍. 그러면 이제 원소 하나짜리들은 패스, 원소 하나짜리들은 다 썼다 생각하고, 자 이제 밑에서 생각하는 거야. 밑에서. 자 내가 얘를 골랐어. 얘랑 누구? 그렇지, 요랑 이렇게 되면 또 포함관계 생기죠. 마찬가지로 또 얘랑 얘랑도 포함관계가 있고요. 얘랑 얘랑도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몇 가지 추가? 3가지 더 추가. 그치? 그래서 72분의 12가지. 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치? 원소의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는 포함관계가 있을 수 없거든.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찾은 것들이 다고요. 그러면 21가지 중에 12가지니까 뭐야? 7분의 4인가요? 그치? 7분의 4 이렇게 직접 집합을 써놓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응. 서로의 분립하는데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식으로 뭐 비슷한 표현이야. 진 부분 집합의 진이 뭘까? 진. 진 붙으면 뭐죠? 분립함이 없는 어? 분립하고 아니? 그냥 부분 집합을 구해라.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넣죠 거기에. 근데 진 부분 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은 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집합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 없으니까 두 집합이. 그래서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제 46페이지로 갈게요. 예, 102번 한 번만 해주시면. 102번. 아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와 what the fuck이다 진짜. 원소의 개수가 15개라 그랬지. 네. 근데 PA가 5분의 3이지. 네. 그러면은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야? 9개요. A의 원소의 개수는 9개란 얘기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조건부 확률 있잖아. 요 조건부 확률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A분의 P A교 B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근데 조건부 확률 얘기할 때 맨날 얘기했던 게 요거를 P로 써도 되지만 뭘로 바꿔도 된다 그랬니? N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P 자리를 우리가 NN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끝났네. NA가 9라는 거 찾았잖아. 그리고 이게 교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이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3분의 1이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럼 몇 개야? 3개. 3개요. 오케이. 자, 46쪽으로 갈게요. 46쪽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46쪽에 116번. 자, 116번 어떻게 풀까? 이것도 무슨 문제야? 이것도 조건부 확률이죠. 그쵸? 이것도 조건부 확률인데 요거는 분모에 뭘 깔아야 돼요? 내가 1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내가 뽑은 2개의 제비 중에 1개가 당첨이야. 이게 벌어졌어. 근데 어떠할 확률? 그 당첨인 그 하나가 몇 등 당첨일 확률? 1등 당첨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지? 자, 그래서 바로 확률로 써보면, 자, 밑에는 뭘 쓰면 되냐면 요거는 그냥 2장 중에, 내가 2장 뽑았잖아. 2장 중에 1장이 당첨 제비일 확률이에요. 근데 지금 총 10장의 제비 중에 1등 제비가 1장 있고요, 2등 제비가 2장 있고요, 꽝 제비가 7장 있어요. 그죠? 이렇게 10장이야. 그러면 내가 2장을 뽑았는데 1장이 당첨이란 얘기는 1장은 요 중에서 뽑은 거고 1장은 요 중에서 뽑았던 얘기 아닌가? 그럼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10시 2분의 3시 1 곱하기 7시 1. 그치? 이렇게 써야 되겠지? 3시 1 곱하기 7시 1. 그러면 당첨 하나 뽑고 꽝 하나 뽑은 거예요. 그거분의 분자에는 분자를 잘 써야 되는데 2장 중에 내가 2장 중에 1장을 뽑아서 그게 당첨인데 그 1장이 꼭 1등 당첨이어야 돼. 그럼 이번에도 10시 2분에는 똑같이 깔고
자, 위에 거를 쓸 때 이번에는 그냥 당첨이면 안 되고 꼭 몇 등 당첨이어야 돼? 1등 당첨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장을 뽑은 게 아니라 어디서 뽑아야 돼? 여기서 뽑아야 돼. 여기서. 꼭 얘를 뽑아야 돼. 그치? 그치? 그리고 나머지 한 장 꽝이어야 되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굳이 쓰자면 1시1 곱하기 뭐야? 7시1. 그치? 요렇게 되는. 근데 이거 뭐 쓰자마자 쫙쫙쫙 지워지죠. 7시1도 지워지고요. 10시2도 지워지니까 남는 건 그냥 이거분의 이거니까요. 그쵸? 답은 뭘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치?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119번도 볼게요. 119번. 자, 119번은 민재야. 예.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랬지? 무슨 생각이 나니? 보다 무엇이? 그 열심히 판별식이 0보다 이게 헷갈린다고? 나 작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4B. 그치. 요게 0보다 작다.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걸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싹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써놓고 찾으면 좀 편할까요? 4b를 넘기고요. 4까지 그냥 나눠버리자. 그래서 4분의 a제곱보다 b가 더 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들을 싹 찾아볼게. 자, a 값을 고정하고 풀면 되겠죠? a를 1이라고 생각해봐요. a가 1이면은 여기 얼마야? 4분의 1이네. 그러면은 b는 4분의 1보다만 크면 되니까 1, 2, 3, 4, 5, 6 다 되겠네. 그치? 그래서 a가 1일 때는 b 값이 1에서부터 6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a가 2면요. a가 2면은 요게 딱 얼마가 되니까? 요게 딱 1이 되죠. 그쵸? 딱 1이 되니까 b는 얼마부터 가능해? 2부터 쭉 늘 수 있죠. 그래서 b는 2부터 6까지. 그 다음에 a가 3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3이면 요게 4분의 9. 4분의 9면은 2점 몇이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b는 얼마부터? 3부터 3, 4, 5, 6 이렇게 4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재현아 a에 4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딱 4가 되니까 b는 그거보다 더 커야 되지? 그럼 뭐가 될까? 5랑 6 되겠죠? 그 다음에 a에다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제?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6보다 더 커져 버리죠. 4분의 25니까 6보다 커져 버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찾은 거 있잖아. 이게 몇 개야, 연희야? 몇 쌍을 찾은 거야, 순서쌍을? 이게 순서쌍 몇 개니 이게? 그래요, 6개요. 이거는 이거 4개예요? (2, 3, 4, 5, 6이잖아 5개야 5개. 얘가 4개. 얘는 2개. 몇 개예요? 여섯 개, 5개, 4개, 2개, 17개. 그거 중에 우리가 찾은 17개 중에서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뭘 올려야 되냐면 여기에 구한 것 중에 A가 어떤 수인 거? A가 홀수인 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17개 중에서 A가 홀수인 거니까 여기서 A가 홀수인 거면은 요 첫 번째 줄이랑 요 세 번째 줄이랑 이렇게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개야? 6개랑 4개랑 합치면 몇 개?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17분의 10.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121번인데 121번은 여러분 그 답지에 답이 잘못 나와 있어요. 자, 제대로 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121번. 답이 7분의 6인데? 뭐야? 위에만 잘못돼 있고 아래는. 아래는 제대로 나와 있어? 7분의 6이요 정답. 답이 7분의 6인데 분모에다가 뭘 깔아야 될까요? 8개의 꼭지점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거니까 일단 83이 깔릴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이제 그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 3개의 점을 택했을 때 그 중에서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확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요거를 뽑고요, 요거를 뽑고요, 요거를 뽑았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죠. 세 점 중에 지금 2점이 같은 모서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같은 모서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을 뽑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딱 만족을 해요.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뽑으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나? 되죠. 그러니까 이걸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해야 될까요? 안 되죠. 두 개의 점이 맞는 거니까 안 되는. 그러면은 지금 같이 되어 있으면 3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에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약간 좀 판단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요, 이런 것도 다 포함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3점 중에서 2점이 한 모서리에 있긴 있잖아, 그치? 얘도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아무튼 3점 중에서 2점이 같은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상당히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치? 이걸 직접 구하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점을 3개를 골랐는데 그 3점이 어떤 둘도 하나의 모서리에 놓여있지 않도록. 그럼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보내주고, 만약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보내줬다. 자, 이렇게 보내주면 어때요? 그러면 어떤 2점도 연결되지 않죠. 그쵸? 근데 요것만 생각하면 조금 부족하고, 여기서 자, 얘네 점들의 위치를 잘 봐봐. 저기 지금 파랗게 색칠된 점들의 위치를 잘 보면, 아, 이거 얘도 같이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는 점이 하나 보여요. 누구도 같이 가야 돼? F도 같이 가야 돼. 얘도 같이 가야 돼. 그쵸? 그래서 이 지금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4 점들은 모두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골라도 다 한 모서리에 놓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4개의 점 중에 3개를 뽑는 4시 3만큼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에 정확히 6건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끼리 그런 관계가 있다면 또 나머지 몇 개? 나머지 4개, 요거 얘네 4개도 어때요? 이것도 파랑이랑 똑같아. 그치? 이 4개도 이 넷 중에 뭘 뽑아도 한 모서리 놓이지 않아. 그래서 얘네 넷 중에 3개를 뽑는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합쳐주고,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될 건, 이건 지금 뭐 구한 거다? 여사건 구한 거지, 그치?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1에서 빼줘야 돼요. 그치? 요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7분의 6이 나오겠습니다. 7분의 6. 자,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왜 뒤에 기출 4회 풀어보자 그랬잖아. 기출 4회. 그거는 내가 위에 반에서 풀이했으니까요. 보내줄게요.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일단 다음 시간까지는 46쪽까지 끝내오는 게 숙제입니다. 46까지 끝내오기. 인영이는 그 5회차까지 끝내오기. 5회차 다 풀었니, 인영아? 잘 풀었어? 5회차까지 풀어오기. 수고했습니다.